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리학 작가 최재훈입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버거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예민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스마트하게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예민한 사람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특성은 아마도 초감정일 텐데요. 초감정이란 나의 내면 또는 타인의 감정을 증폭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타인의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쉽게 말해 공감을 의미해요. 증폭하여 받아들인다 함은 과잉 공감을 의미하죠. 이 과잉 공감 능력이 어째서 예민한 사람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에 대한 다소간의 심리학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공감은 순차적으로 정서적 공감, 인지적 공감, 행동적 공감 순으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정서적 공감이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인지적 공감이란 상대방이 어째서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내가 헤아려 보는 과정을 뜻해요. 이렇게 상대방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면 마지막 단계는 상대방의 불편한 감정을 덜어주기 위해 행동적 노력을 하는 것이 됩니다. 위로나 격려를 해준다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등처럼 말이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매우 친화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공감은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굳이 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까지 타인의 입장을 헤아리고 배려하게 되는데요. 가령 우울감에 빠진 친구를 보며 같이 우울해하는 것은 자동 반응이지만 이 친구가 왜 우울해하는지를 이해하고 그러한 친구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건 노력이 필요한 수동 반응에 가까운 것이죠. 반면 예민한 사람들의 공감은 그 기반이 인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라기보단 예민한 사람들만의 초감정 특성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가깝습니다. 선천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복사하는 능력을 타고났기 때문에 자동 반사적으로 정서적 공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문제는 정서적 공감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서 그 감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휩쓸려 버리게 된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슨 일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으면 예민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그 짜증에 전염이 돼서 굉장히 감정적인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순간 그 감정에 압도당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과몰입 상태에 빠지기 때문에 예민한 사람들의 경우 공감이 제대로 전개되지 못하고 중간에 뚝 끊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공감을 안 하는 이만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마치 그을음을 발생시키는 불완전 연소처럼 완전 공감이 아니라 불완전 공감에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화를 낸다? 예민한 사람들도 자동 반사적으로 화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처리하는데 내부적으로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정서적 공감에서 인지적 공감, 행동적 공감으로 넘어갈 여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즉 정서적 공감에서 모든 힘을 폭발시키고 뚝 끊기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은 예민한 사람들을 보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질까라는 오해를 하기가 쉬워져요. 내가 화가 난 것 같으면 왜 화가 났는지 헤아려보고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도 덩달아 화가 난 것처럼 꽁해져 버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가히 무리는 아니겠죠. 예민한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타인의 동태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가 HSP의 멘탈에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가령 직장 동료들이 어딘가 어설퍼서 맨날 실수를 한다던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서 걸핏하면 짜증을 낸다던가 극도의 외향인이라 시도 때도 없이 나와 같이 뭘 하려고 한다면 예민한 사람은 이러한 주변인들의 동태에 일일이 신경 쓰느라 멘탈이 남아나질 못해요. 주변에 신경 써야 할 사람들이 투성이면 가뜩이나 예민한 HSP들의 신경은 더욱더 날카롭게 곤두서게 됩니다. 보통 이럴 때 예민한 사람들의 일상이, 정신건강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HSP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걸까요? 첫째,
어떠한 경우에서도 최소한 1인분은 해내는 사람. 무슨 일이든지 깔끔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내가 과도하게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는 사람이죠. 둘째, 정서적 안정성이 높아서 늘 한결같은 기분톤을 유지하는 사람. 상대방의 널뛰는 감정 때문에 내가 괜히 고통받고 끌려다닐 필요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고요. 셋째, 독립심이 강해서 항상 적절한 거리 유지를 잘하는 사람. 혼자만의 시간을 보장해 줌으로써 예민한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항상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즉, 예민한 사람들이 평소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때로는 예민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경을 탁 놓고 있어도 괜찮다는 믿음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외적, 스펙 등을 떠나서 내가 신경 쓸 필요 없이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정서적 위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의 파트너는 항상 본인이 거울을 대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강력한 감정 복사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주변인들의 감정에 너무나도 쉽게 동화돼 버리기 때문이죠. 예민한 사람들에게 인간관계가 버거운 이유는 내 것도 아닌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려 다니다 하루를 망치는 일이 다반사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나 직장 동료, 친구 무리 중에 짜증을 잘 내거나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그 짜증과 화에 전염이 돼버려요. 그리고 내 것도 아닌 그 짜증과 화를 핸들링하느라 온 기력을 소진하게 되죠. 이처럼 예민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주변인들의 온갖 감정을 짊어진 채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참고 참다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툭 하고 놓아버리는 회피형으로서의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이처럼 버거운 인간관계에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1차적으로는 예민한 사람들 본인이 문제겠죠. 내가 너무 예민해서 과도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똑같은 문제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 말인 즉슨 내 파트너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애당초 겪지 않아도 될 갈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내가 너무 예민한 탓일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내 성격을 부정하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없는 걸 바꾸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니까 내 성격에 맞는 인생을 살아야겠다라고 받아들이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마음이 이전과 달리 한층 더 담담해지고 안정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차적으로는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과민함을 조금 더 수용하고 감정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쁘다면 내가 지금 과열된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신속히 몸과 마음을 릴렉스 시켜줘야 해요. 이 거대한 감정이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예민한 감각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민한 사람들이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너무 나약한 걸까? 아니면 상황이 그만큼 지옥 같은 걸까? 둘 다 아닙니다. 내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내가 느끼는 고통을 몇 배로 뻥튀기 하기 때문에 그 왜곡된 감정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죠. 아, 지금 내가 너무 오버하고 있구나. 이 감정에 갇히지 말고 빨리 빠져나와야겠다. 이처럼 감정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만의 감정 관리 루틴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특히 명상이나 호흡법,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되는 가벼운 운동 등을 권고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께 잘 맞는 감정 조절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민한 사람은 내가 HSP라는 것을 자각하고 내가 왜 이런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엔 반드시 내가 예민한 사람이란 걸 내 곁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고지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최소한 이 사람이 예민한 성격이라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라도 되고 마음이라도 조금 더 편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밝히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은 그저 날 무던하고 둔감한 사람으로 오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내 원래 성격과 주변 사람들의 오해로 인한 이러한 간극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나와 긴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사람들에게만큼은 하루빨리 나의 성격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수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힘든 것이 정상입니다. 내 감정뿐만이 아니라 항상 남의 감정들까지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언제나 희망은 있습니다. 모든 감정을 복사할 수 있는 예민한 사람들 거울의 반대편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예민한 사람들 곁에 긍정적이고 안정적이며 쉽게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로 이들은 얼마든지 상대방의 행복을 복사하여 쉽게 행복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나쁜 영향력에는 취약하지만 좋은 영향력과는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이 예민한 사람들만의 최대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안 맞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정리하면서 나와 잘 맞는 좋은 사람들과 좁고 깊은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에게도 얼마든지 행복의 기회는 있습니다. 오늘은 예민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예민한 사람들이 어떻게 감정 조절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HSP 여러분께 항상 좋은 인연만이 함께하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